안녕하세요. 감동적인 영상을 위한 끝없는 탐구 오해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영화나 다큐멘터리, 유튜브 등의 영상을 보시면서 가슴이 뛰신 적 있으신가요? 동공이 확장되고 가슴이 뛰면서 두근거리는 느낌. 흔히 그런 포인트를 와우 혹은 후킹 포인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순간이 오의 순간이라고 생각했고 제 이름을 오해순간이라고 지었습니다. 비디오를 제작하기 위한 기술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에만 특화된 기술자가 아니라 기획에서부터 촬영, 편집, 모든 것을 어우를 수 있는 크리에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강의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특화된 비디오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방법과 저만의 팁을 마음껏 공유해보고 함께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해순간이라는 캐릭터로 유튜브를 시작한 지 10개월 만에 1만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나름 꽤 훌륭한 성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성과를 위해서 제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영상 제작을 위해 쏟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자신의 성과를 조금 인정하고 저와 비슷한 꿈을 꾸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공유할 자신감이 조금은 생겼습니다. 자, 이제 용기를 내어서 한 발 한 발 움직여 보시죠. 제가 움직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의지에 좋은 연료가 되어 보겠습니다. 제가 기획 연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음악입니다. 저는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 기획과 연출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또 인간의 감정을 가장 잘 움직이는 것은 음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획을 시작할 때 음악을 가장 먼저 결정하고 시작을 하는 편입니다. 어떤 제품이나 어떤 인물이 등장할지, 또 어떤 무드의 영상일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음악을 들으면서 싱크를 맞춰보는 거죠. 음악은 영상의 무드를 결정합니다. 진지하거나 장난스럽거나 긴장감을 줘야 할 때도 있고, 또 잔잔한 느낌이거나 역동적인 느낌 등등. 제 콘텐츠를 예시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 영상은 교육성 콘텐츠였지만 너무 무겁지 않고, 저의 장난스러운 캐릭터가 부각되지만 너무 가볍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악을 찾다가 제가 직접 샘플링 소스를 활용해 비트를 만들었고, How to Shoot 이라는 주제의 가사를 반복적으로 녹음해서 인트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음악은 4분의 4박자, 즉 1, 2, 3, 4 이 4박자를 한 마디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킥이 나오는 부분부터 1, 2, 3, 4 이렇게가 한 마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4분의 1박을 4번 반복합니다. 1, 1, 1, 1, 1, 2, 3, 4 1, 1, 1, 1, 1, 2, 3, 4 그래서 한 박자에 한 장면씩 소개가 된 이후에 한 마디에 한 장면씩 소개가 됩니다. 옆으로 걸어가면서 바뀌는 이 한 장면이 1, 2, 3, 4 이렇게가 한 장면, 한 마디. 그리고 제 얼굴이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카메라를 쏘는 1, 2, 3, 4 이렇게가 또 한 마디의 한 장면이고, 제가 이렇게 빠르게 잔상을 남기며 이동하는 한 장면이 1, 2, 3, 4 이렇게가 한 장면씩 세 장면을 총 3마디에 사용한 것입니다. How to Shoot이라는 가사에 맞게 카메라를 쏘는 듯한 트랜지션이 이어지고, 마지막 드럼 아우트로의 탐을 이용해서 쪼개지는 박자에 맞춰 포스트잇 매칭 컷을 활용해서 인터뷰로 넘어가게 되죠. 안녕하세요. 대부분 음악의 박자를 결정하는 것은 드럼과 같은 타악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킥에 의해서 마디의 시작 부분이 결정되고, 또 스네어나 햇 등에 의해서 리듬이 만들어지고, 또 탐을 이용해서 더 그루비하고 역동적인 박자를 만들어 그것이 브릿지가 되거나 음악을 끝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음악의 구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음악 안에 있는 다양한 박자를 이용해서, 즉 드럼을 활용해서 영상의 트랜지션이나 움직임을 맞추게 되면 그 시너지가 몇 배 혹은 수십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음악과 함께 할 때 영상의 시너지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음악을 잘 결정하고 또 그것을 분석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기획과 연출은 기술이나 공식보다는 상상과 창의력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 단계에서 제 스스로를 보다 자유롭고 다양한 공간에 데려다 놓기도 합니다. 아이디어라는 것은 최대한 오감을 자극시킬수록 더욱 팍팍 뛰어오르는 것 같거든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 걸음을 내딛기가 참 귀찮아지긴 하는데 그래도 산책을 한다든지 조깅, 자전거, 드라이브, 근처에 좋은 카페, 조용한 곳에 가서 책을 읽는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면서 랜덤적으로 혹은 제가 의도한 음악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렇게 음악적인, 청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각과 다양한 감각들을 사용해서 그 음악을 듣다 보면 새로운 자극을 받게 되고 그 자극과 함께 상상을 마음껏 펼쳐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시작한다는 것을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랑 친해지는 것과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길을 걷다가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당연히 조금은 경계심이 들겠죠. 외모가 굉장히 호감적이라면 바로 경계심이 풀어질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보시다시피 외모보다는 다른 매력으로 어필해야 타인의 호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 이렇게 재미있고 유익합니다. 이것도 들을 수 있고 저것도 들을게요. 그러니까 저랑 계속 친하게 지내주세요. 전 세계 유튜브 구독자 1위인 미스터 비스트는 이 과정을 통해서 2년 동안 1000명의 구독자 그리고 4년 만에 10만 명의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억에 가까운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죠. 이처럼 많은 이들에게 호감을 사고 나를 구독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일은 정말 어렵고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많은 구독자를 모을 수 있었던 저의 캐릭터 구현 방식은 롤모델을 따라하기와 제가 침투할 시장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유의 캐릭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하기가 필수입니다. 제가 오해 순간을 시작할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유튜브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원의 독백이죠. 그 당시에 원의 독백의 영상이 너무나 충격적인 나머지 그를 따라 영상을 만들어 보는 사람들이 저 말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신 저는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영어 나레이션 대신에 영어 자막을 달아보기도 했고 마찬가지로 저의 생각과 일상을 비슷한 방식으로 풀어내 보려고 무작정 제주도로 떠나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과정은 입시 미술이나 음악처럼 기존의 작품을 통해서 기술을 체득하는 필수적인 과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캐릭터로는 원의 독백님보다 잘 만들 자신이 없었고 그와 견줄 만한 저만의 매력을 개발해야 했죠. 그래서 저는 아티스트보다 영상 전문가의 포지션을 선택했고 B급 유머스럽지만 수준 높은 또 화려한 영상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침투할 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영상 유튜버 시장이었죠. 실제 영상 감독을 현업으로 하면서 프로 장비들을 사용하는 또 리뷰하는 그런 유튜버들의 시장이었는데요. 고퀄리티의 영상 제작 팁과 또 다양한 장비들에 대한 정보 등 굉장히 유익한 콘텐츠와 채널이 많이 있었지만 저에게는 다소 딱딱하고 창의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전문적인 영상에 대한 제작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일반적인 시청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콘텐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그들 못지않은 높은 퀄리티를 가져가되 본래 제가 갖고 있는 성격, 조금은 괴짜스럽고 좀 독특한 그런 캐릭터를 가져간다면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현재는 감사하게도 그 캐릭터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껴주셔서 또 새로운 영감을 나눌 수 있고 또 이런 기회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내가 매력적으로 느끼고 재밌어하는 캐릭터를 무작정 따라해보기 그리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해석해서 본인만의 매력과 장점을 파악하기 마지막으로 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 시장 그 카테고리를 파악해서 침투하기 이렇게 3단계를 고민하고 실천해 보는 것이 제 경험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캐릭터를 구축하기 위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